정숙해, 지금 여기서 하늘 이름이 왜 나와? 채화영이 오장미 집을 뒤지다가 정숙해 입에서 그 두 글자를 듣는 순간 핀 하나 찾으러 온 밤이 아니라 채화영 인생을 통째로 뒤집는 밤이 되어버렸는데요. 구독 눌러두세요. 오늘은 누가 몰래 들어왔다가 도망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의 기억한 조각이 찾고 싶은 아들과 숨겨야 할 악행을 동시에 끌어올리면서 판이 갈라지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질문 하나만 던져볼게요. 채화영은 왜 정숙희를 마음대로 못 건드릴까요? 없애버리면 끝날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시작이 되니까요. 채화영은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서 숨을 한번 고르고 주변을 확인하고 잠금이 완벽하지 않은 틈을 아주 자연스럽게 밀어 들어왔고요. 집안은 생활 냄새가 확 올라왔습니다. 밥 냄새, 젖은 수건 냄새, 사람 손이 닿은 흔적. 채화영이 제일 싫어하는 공기였는데요. 생활은 늘 증거가 되거든요. 채화영은 망설이지 않고 현관 수납장, 신발장 위 바구니, 거실 서랍을 정리하듯 뒤집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식탁 끝에서 반짝 금속이 손끝에 걸렸고요. 채화영이 핀을 들어 올리는 순간 눈빛이 잠깐 풀립니다. 찾았다.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등 뒤에서 아주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들어오는 소리가 아니라 원래 집안에 있던 사람이 움직이는 소리였어요. 채화영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을 때 거기 서 있는 사람은 정숙희였습니다. 정숙희는 처음엔 멍하게 웃는 얼굴이었는데요. 채화영 손에 든 핀을 보자마자 아이처럼 손뼉을 치려다가 딱 멈춥니다. 눈이 깜빡깜빡 느리게 움직이고 웃음이 아니라 기억이 올라오는 얼굴로 바뀌었고요. 정숙희가 핀만 바라보며 아주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그거 그날 떨어뜨렸어. 채화영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정숙희는 정답을 말하진 않습니다. 대신 단서만 흘려요. 하늘이 오늘 안 와? 그 이름이 튀어나온 순간 채화영은 숨이 턱 막힌 사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채화영이 제일 무서운 선택을 합니다. 화를 내지 않습니다. 겁을 주지 않습니다. 끌고 나가지도 않습니다. 채화영은 억지로 웃음을 붙이며 아주 낮게 말해요. 제가 잠깐요. 뭘 떨어뜨려서 찾고 있었어요. 말은 정중한데 손은 핀을 더 꽉 쥡니다. 정숙희는 채화영 얼굴을 똑바로 보지도 않고 핀만 가리키며 다시 중얼거립니다. 나 봤어. 그 한마디가 더 무섭습니다. 정숙희가 겁먹지 않으니까요. 겁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계산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채화영 머릿속 계산이 미친 듯이 돌아갑니다. 지금 이 여자를 자극하면 기억이 더 튀어나올 수도 있다. 지금 이 여자를 치우면 장미가 폭발한다. 지금 이 여자를 숨기면 하늘 단서도 같이 끊긴다. 채화영은 결국 결론을 냅니다. 오늘은 막는 밤이 아니라 사냥을 시작하는 밤이다. 그 결론이 더 소름인 건요. 채화영이 정숙희를 위험한 증인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유일한 길로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정숙희는 지금 정확한 사실을 길게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죠. 그런데 채화영은 그걸 알아도 흔들립니다. 정숙희 입에서 나온 단어는 정답이 아니라 방향이니까요. 방향만 잡히면 기록과 사람과 사진으로 정답은 만들 수 있습니다. 채화영은 늘 그렇게 진실을 만들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만드는 방식이 들키면 드림호텔 대표 자리도 마대창 회장 앞에서 유지해온 체면도 마서린을 며느리로 인정받은 프레임도 같이 무너집니다. 채화영이 오늘 밤 정숙희를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건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 건드리면 10개가 터지는 구조를 너무 잘 알아서예요. 그런데 채화영은 그 빈칸을 이용하는 데서 끝내지 않습니다. 채화영은 장미의 입을 막아놓고 정숙희의 입이 열리는 걸 두려워합니다. 정숙희는 계산이 없어서 더 위험하니까요. 정숙희가 그날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순간부터 채화영은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정숙희를 조용히 치우면 될 것 같죠? 그것도 안 됩니다. 정숙희가 사라지는 순간 장미는 오복길 아빠를 붙잡고 뛰쳐나갈 거고 오태평 오빠는 허둥대다가 말을 흘릴 거고
강백호는 사람 하나 사라진 그림을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한영자까지 그쪽을 보기 시작한 상태에서 정숙회 실종은 소문이 아니라 사건으로 굳어져요. 그리고 사건이 되는 순간 드림호텔 대표 최화영 이름은 더 빨리 올라옵니다. 최화영은 판이 커지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데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최화영은 정숙희를 못 건드립니다. 숙희는 하늘로 가는 유일한 지도니까요. 최화영은 하늘을 버렸습니다. 뜨기 시작하는 순간 아이를 놓고 도망친 게 아니라 나중에 찾아오겠다고 말하고 돌아섰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최화영은 하늘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하늘이 잊혀질까 두려워했고, 하늘이 어디선가 자라서 날 원망할까 두려워했고, 동시에 하늘이 나를 찾아오지 않을까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 모순이 최화영을 움직여왔는데요. 그런데 오늘 정숙희 입에서 하늘이 나왔습니다. 최화영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정숙희는 정답을 아는 게 아니라 태안별장 근처 보육원 시절에 가끔 놀러오던 아이의 그림자를 기억하는 겁니다. 누군가 별장으로 잠깐 데려와 놀게 했고, 아이는 바닷바람 냄새를 맡으며 뛰어다녔고, 정숙희는 그 아이가 웃던 소리를 봤고요. 정숙희가 던진 두 글자는 확인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최화영이 가장 원하던 방향 표지판이요. 그래서 최화영은 정숙희를 겁주면 안 됩니다. 겁을 주는 순간 정숙희가 기억을 더 꺼낼 수도 있고 그 기억이 장미귀로 흘러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정숙희를 달래며 곁에 붙잡아둘 수도 없습니다. 장미집에서 자꾸 낯선 흔적이 생기면 장미가 눈치채거든요. 최화영은 오늘 밤 자기 손으로 핀을 쥐고도 도망치지 못합니다. 정숙희가 더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최화영은 그걸 통제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사냥입니다. 여기서 최화영은 반응을 한 박자 늦춥니다. 화를 내면 끝입니다. 화를 내는 순간 찔린 사람이 됩니다. 최화영은 억울한 척 웃습니다. 웃는데 눈은 차갑습니다. 어머님, 제가요. 아니에요. 제가 화장실을 찾다가 방을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최화영은 고개를 살짝 숙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길치라서요. 말은 공손한데 발은 이미 출구로 향합니다. 최화영은 그 자리를 오래 못 버팁니다. 오래 버티면 숙희 입이 더 열릴 수 있거든요. 최화영이 집을 나오자마자 이강혁에게 전화를 겁니다. 목소리는 차분한데 말이 너무 짧아요. 태안, 보육원, 별장, 지금. 이강혁은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최화영이 이유를 말하는 순간 그 이유가 약점이 되는 걸 알기 때문이죠. 이강혁은 바로 사람을 붙입니다. 보육원엔 후원 명분으로 들어가고 오래된 후원자 명단에서 별장 행사 이름을 건져내고 별장 출입 흔적은 관리인과 거래처를 통해 우회해서 파고들고 오래된 사진은 행사 앨범부터 긁어옵니다. 버스터미널 CCTV는 오래돼도 노선은 남아있고 노선이 남으면 이동은 남습니다. 최화영이 원하는 건 하늘 얼굴이 아닙니다. 최화영이 원하는 건 하늘이 따라붙던 어른, 하늘이 자주 가던 길, 하늘이 마지막으로 사라진 방향입니다. 방향을 잡으면 사람은 반드시 나오거든요. 그 사이 오장미 집은 소리가 납니다. 밖에서 문고리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죠. 누가 들어오려는 겁니다. 장미일 수도 있고 복길 아빠일 수도 있고 태평 오빠일 수도 있어요. 최화영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결정을 내립니다. 핀을 숨기고 나가면 뒤늦게라도 흔적이 남는다. 핀을 들고 나가면 장미가 없어진 물건을 기억한다. 결국 최화영은 핀을 손바닥 안에 감춘 채 집안에서 아무것도 훔치지 않은 사람처럼 표정부터 정리합니다. 최화영은 그게 가능합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말처럼 보이지 않는 표정을 만들어 왔으니까요. 정숙희는 그걸 봐도 겁먹지 않습니다. 정숙희는 오히려 핀을 보며 한 번 더 말해요. 하늘이 파란 거 좋아해. 최화영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파란 거, 바다, 태안, 보육원, 별장. 단서가 서로 붙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강백호는 오장미를 증명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오장미를 보게 만드는 방식을 택합니다. 백호는 한영자에게 장미를 억지로 소개시키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한영자가 직접 장미를 다시 보게 만들어요. 한영자가 우연히 본 장면 하나가 중요하거든요. 장미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습관처럼 남을 먼저 챙기는 사람입니다. 반찬가게 앞에서 누가 쓰러지면 장미가 제일 먼저 물을 찾고, 시장에서 누가 울면 장미가 제일 먼저 손을 잡습니다. 한영자는 그 몸이 먼저 움직이는 결을 봅니다. 그러면 한영자는 남봉처럼 전원으로 사람을 재단하지 않아요. 눈으로 본 행동을 믿습니다. 그게 백호가 노리는 포인트입니다. 한영자 한 사람만 직접 본 것을 가지면 남봉의 전원 프레임은 힘을 잃기 시작하니까요. 강준호는 더 이상해집니다. 준호는 장미를 아직도 쉽게 좋게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늘이라는 단어가 어딘가에서 스치듯 들렸을 때 준호 가슴이 이유 없이 쿵 내려앉습니다. 준호는 그걸 설명할 수 없어서 더 짜증이 납니다. 내가 왜 반응하지? 내가 왜 신경 쓰지? 준호는 자기 감정에 이름 붙이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준호는 결국 장미를 떠올립니다. 면접 날 통화 속 숨소리, 잠깐만요 하고 끊기던 그 공기. 누군가를 도우려다 모든 게 꼬였다는 느낌. 준호는 확신이 없어서 더 못 참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사람은 두 가지를 하죠. 멀리하거나 확인하러 가거나. 준호는 결국 두 번째를 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채화영은 그걸 모릅니다. 채화영은 태안으로, 기록으로, 사진으로 하늘을 당겨오려고 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채화영이 가장 가까이 두고도 못 알아보는 사람이 바로 하늘입니다. 채화영은 이 사실을 아직 모르는 채로 더 깊이 파고듭니다. 이강혁이 가져온 오래된 앨범 한 장에 흐릿하게 찍힌 작은 아이 실루엣이 보입니다. 얼굴은 안 보이는데 아이가 고개를 돌린 각도, 목 뒤쪽에 살짝 보이는 점 같은 흔적이 사진에 걸릴 듯 말 듯합니다. 채화영은 그 사진을 보며 손끝이 떨립니다. 이 아이 어디로 갔어? 이강혁은 대답 대신 묻습니다. 찾으십니까? 막으십니까? 채화영은 잠깐 멈칫하지만 바로 말해요. 둘 다. 채화영은 늘 둘 다 가지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그때 이강혁이 종이 한 장을 더 올립니다. 보육원 퇴소 기록 사본인데요. 이름은 지워져 있고 인수작 칸에 성씨 한 글자만 남아 있습니다. 강. 채화영 눈이 딱 멈춥니다. 강이라는 글자가 의미하는 게 너무 많아서요. 강남봉 집, 강준호, 강백호 채화영은 아직 연결할 수 없습니다. 연결하는 순간 하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늘이 이미 눈앞에 있었다는 걸 인정해야 하니까요. 채화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채화영은 늘 인정 대신 통제를 선택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거 원본까지 가져와. 채화영이 말하자마자 이강혁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찾기가 아니라 회수입니다. 오장미는 아직 모릅니다. 정숙희가 던진 하늘이 어떤 폭탄인지, 채화영이 왜 갑자기 집을 뒤졌는지, 그 핀이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요. 다만 장미는 느낍니다. 집안 공기 어딘가가 달라졌고, 엄마 눈빛이 가끔 먼 바다를 보는 것 같고,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오복길 아빠는 장미를 보며 장미야, 너 요즘 눈이 너무 날서라고 걱정하고, 오태평 오빠는 허둥대며 뭔가 숨기려다 더 티를 내고, 강백호는 장미가 말을 못하는 이유가 거짓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걸 더 확신합니다. 강준호는 설명 못하는 불편함 때문에 더 가까이 오려 하고요. 채화영은 그 모든 움직임을 한꺼번에 막을 수 없어서 결국 한 곳을 먼저 찌르겠죠. 정숙희가 기억을 더 꺼내기 전에 태안에서 입이 될 사람을 먼저 잡아버릴 겁니다. 그리고 다음화 살짝 스포 하나만 드릴게요. 채화영은 태안으로 사람을 보내는 걸로 끝내지 않습니다. 채화영은 강 한 글자를 확인하려고 강남봉 집 쪽판에도 발을 걸 겁니다. 겉으론 들이못할 일 핑계로 정중하게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 타이밍에 정숙희가 집에서 혼잣말처럼 한마디를 더 흘립니다. 별장바람 냄새. 장미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장미는 처음으로 엄마 기억이 돌아오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채화영은 그 순간을 막아야 하고 백호는 그 순간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회차는 찾는 사람과 막는 사람이 같은 골목에서 서로를 밀치게 되는 판이 될 거예요. 구독 눌러두셨죠? 여기서 여러분 선택이 갈립니다. 댓글로 딱 2단어만 남겨주세요. 찾기냐 막기냐. 채화영이 하늘을 찾는 욕망을 끝까지 밀어붙일까요? 아니면 들킬 공포 때문에 기록부터 지워버릴까요? 여러분 댓글 방향대로 다음 회차는 태안 보육원이 먼저 터지는 버전, 강 한 글자가 먼저 준호를 찌르는 버전으로 갈라서 더 쫄깃하게 이어가겠습니다.